이제 구걸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태국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전 세계에 경악할 만한 영상들을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영상을 넘어 태국의 자격지심을 보여주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태국은 현재 한국이 없이도 관광업계에 전혀 타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한 매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태국 방콕 내에 한국인 비율이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은 현재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워싱턴 출신의 한 유명 여행 관련 유튜버가 이 갈등에 대한 상황을 본인의 시각으로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얼굴을 때리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여기가 바로 태국의 방콕이구나 싶었죠. 예전에 와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워싱턴 DC 출신의 28살 여행 블로거 제나 톰슨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냥 재미로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목표가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야 할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짐 찾는 곳으로 가면서 공항 직원들이 웃긴 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졌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태국 관광청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저를 초청한 곳이었거든요. 태국이 얼마나 관광객들에게 좋은지 써달라고 부탁한 내용이었는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캐리어를 찾고 공항을 나가자마자 다시 더운 공기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방콕은 늘 더웠지만 오늘은 특히 숨막힐 정도였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긴장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에게 호텔 이름을 알려줬어요. 기사님이 밝게 사와디캅 이라고 인사해서 저도 웃으며 인사를 돌려줬어요. 택시는 방콕의 바쁜 거리를 달렸는데 뭔가 계속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예전처럼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거리 곳곳에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노점들이 있었고 툭툭이 교통 속을 휙휙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공기가 좀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택시는 유명한 관광지를 지나쳤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사찰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전에는 방콕에 한국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던 게 떠올랐어요. 비자나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야 태국 관광청이 저를 여기 초대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택시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기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공항에서 봤던 것처럼 어색한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도 역시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20층 방에서 보이는 도시의 전망은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밑을 내려다보니 거리가 예전만큼 붐비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관광객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침대에 몸을 던지면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뭔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국 관광청은 모든 게 좋다고 써달라고 원하지만 저는 진실을 쓰는 게 제 일이니까요. 뉴스 기사를 읽다 보니 눈이 커졌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태국과 한국은 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시작은 몇몇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비자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오래 머문 게 문제였어요. 이후 불법 노동자 문제까지 생겨났고요. 한국은 화가 나서 태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고 태국은 더 크게 화를 내며 한국 제품을 사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을 방문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제야 한국 관광객들이 왜 안 보이는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태국에 사람을 보내는 걸 꺼리고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 창밖을 내다봤어요. 방콕의 하늘이 노을에 물들며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걸 즐길 수 없었어요. 관광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태국 관광청은 모든 게 좋다고 말하길 바라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 일을 해야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책임이기도 했어요. 카메라와 노트를 챙기고 방을 나섰어요.
진짜 상황을 보려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사만 읽고는 안 되니까요. 문을 나서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번 여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 예감도 들었어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알아낼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차 때문에 약간 피곤했지만 하루를 시작할 생각에 설레었죠. 호텔 방 커튼 사이로 태양이 살짝 비치고 있었어요. 기지개를 켜고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어 올리니 방콕의 분주한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툭툭이 빠르게 지나가고 길거리 상인들이 벌써 가판대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챙겨와 창가에 있는 편안한 의자에 자리를 잡았어요. 태국 관광청에서 보낸 브리핑 문서를 읽어볼 시간이었죠. 첫 번째 파일을 열자마자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였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그래프였어요. 그 그래프는 한국에서 비자 만료 후에도 머무는 태국 사람들의 수를 보여줬는데 그래프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좋은 신호는 아니었거든요. 계속 읽다 보니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대로 된 서류 없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 상황에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한국 정부가 화가 난 이유는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태국의 반응도 계속 읽다 보니 알 수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대단히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사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한국 화장품도 전자제품도 사지 말라고 하고 태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의자에 기대 앉아 약간 당황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였거든요. 태국에서 이전에 봤던 한국 관광객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어디서든지 있었죠. 사원에서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작년에 찍은 사진을 보려고 휴대폰을 열었어요. 거기엔 제가 방콕의 그랜드 팰리스에서 한국 여자애들 몇 명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VB 표시를 하고 있었죠. 그 애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시 태국에 올 수 있을까? 사진을 더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제가 갔던 많은 상점과 식당에는 한국어로 된 간판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하는 가이드도 있었고 메뉴판에도 한국어가 적혀 있었죠. 그 가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슴 한편에 답답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히 정부 간의 논쟁이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에 관한 문제였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사람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다시 다가갔어요. 아래 보이는 도시는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그 소음과 움직임 뒤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원래 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쓰려고 여기 온 건데 이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걸 알았어요. 이 문제에 휘말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노트와 펜을 들고 거리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였거든요. 문을 나서면서 약간의 흥분과 긴장이 함께 느껴졌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일 테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며 다짐을 했어요.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내가 알아낸 것을 세상에 전할 거라고요. 그게 작게나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분주한 로비로 나섰어요. 내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생 케이씨랑 함께 한국을 더 구경할 생각에 들떴어요. 저희는 강남에 있는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천장까지 닿는 높다란 책장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순간 멍해졌어요. 5만 권이 넘는 책과 잡지들이 가득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지요. 이렇게 큰 공공장소에서는 보통 소음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정말 완벽한 정숙을 유지하더라고요. 또 신기했던 건 책의 보안 장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책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했어요. 이건 미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작은 도서관조차 책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체인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경찰로 일하면서 책 도둑을 잡으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요. 제가 보안이 부족한 것 같다고 K씨에게 말했더니 K씨는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책을 기증하지 가져가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여긴 범죄가 없는 곳인가?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책을 둘러보던 중에 K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드디어 말했어요. 언니, 왜 가방을 그렇게 꼭 쥐고 있어? 여긴 미국이 아니야. 좀 편하게 있어. 저는 순간 본능적으로 가방을 몸에 바짝 붙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매치기를 피하려고 늘 가방을 꽉 쥐고 다니거든요. K씨는 저더러 여유롭게 있으라고 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했지만 저도 한번 느긋하게 즐겨보려고 노력했어요. 경계를 풀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K씨 말대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몇 번이나 가방을 내려놓기도 했지만 가방은 그대로였어요. 도서관을 나설 때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평온함이 저를 감쌌어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산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항상 뒤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란 게 이런 거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어요. 제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방심했나 봐요. 주머니랑 가방을 뒤졌지만 핸드폰은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는데 K씨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분실물 센터에 가보자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비웃었죠. 잃어버린 핸드폰을 누가 돌려준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이미 팔려서 부품으로 해체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K씨가 강력하게 권해서 마지못해 분실물 센터에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가 핸드폰을 묘사하자 직원이 바로 핸드폰을 찾아줬어요. 어떤 분이 카페 테이블에서 발견해서 맡겨놓고 갔다고 했어요. 제가 깜빡하고 거기 놔둔 거였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제가 무심코 놔둔 핸드폰을 훔쳐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착한 사람이 일부러 분실물 센터에까지 가져다 주다니요. 핸드폰을 다시 손에 쥐고 나오면서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였어요. 정말 이 나라가 특별한 게 맞나 봐요. K씨는 알겠다는 듯이 웃으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언니. 여긴 좀 다르게 돌아가거든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K씨가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경찰로 일하면서 쌓인 냉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서로를 챙겨주는 곳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어제 있었던 모험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질 않았어요. 옷을 입으면서도 한국에서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만나게 될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침 식사를 하며 캐시에게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더니 가봐야 할 곳들을 막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남산타워는 꼭 가봐야 해. 도시 전경이 정말 끝내줘 하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경복궁도 필수지.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폰에 메모를 적었어요. 쇼핑할 만한 곳도 있어? 어디가 좋을까? 캐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이지? 서울은 완전 쇼핑 천국이야. 명동은 가게들로 가득하고 홍대에는 개성 있는 부티크가 많아. 하지만 진짜 쇼핑 경험을 원하면 강남에 가야지. 강남? 그 노래에 나오는 그 강남? 맞아.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야. 명품 가게들이 즐비하고 고급 카페에다가 성형외과도 엄청 많지. 진짜 대단해. 호기심이 잔뜩 생겼어요. 재밌겠다. 그럼 거기부터 시작하자. 저희는 지하철을 탔는데 진짜 너무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해서 놀랐어요. 외국인인 저도 영어 안내와 표지 덕분에 길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강남역에서 나왔을 때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저희 머리 위로 쭉 뻗어 있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진짜 반짝거린다. 캐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바로 강남이야. 한국의 부자들과 유명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저희는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고급 가게들을 구경하며 거리를 걸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마치 미래 속을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멋진 거 보여줄까? 캐시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응, 뭔데? 캐시가 저를 엄청 큰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 입이 쩍 벌어졌어요. 각 층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고급 음식 코트, 최첨단 전자제품 코너, 그리고 맨 위층에는 실내 놀이공원까지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아이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나가는 걸 보며 웃었어요. 우리나라엔 이런 건 없는데. 알지? 한국 백화점은 완전 다른 레벨이야, 캐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백화점을 돌아다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왜 거울이 이렇게 많아? 캐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항상 멋져 보이고 싶어 하지.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그래서 성형 광고를 많이 본 거구나? 응. 여기서는 아주 흔해.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성형수술을 받기도 해. 그 말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미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쇼핑하고 사람 구경을 한 후 저희는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캐시는 꼭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진짜 좋아할 거야. 캐시가 저를 데리고 아늑한 식당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곧이어 저희 테이블 위에는 반찬이라는 여러 가지 작은 요리가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웨이터가 양념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냄새 진짜 좋다. 입에 군침이 돌며 말했어요. 캐시가 고기를 상추에 싸서 밥과 소스를 넣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첫 입을 먹자마자 다양한 맛들이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와, 미쳤다. 입에 가득 찬 채로 말했어요. 진짜 대박이야. 저희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고 시원한 한국 맥주로 다 함께 씻어냈어요. 식당을 나설 때쯤 저는 굴러가야 할 정도로 배가 불렀어요. 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 캐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더 많은 음식을 먹어봐야 해. 다음엔 고양이 카페 가보자. 고양이 카페가 뭐야? 가면 알 거야.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어요. 강남을 계속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에 대한 경이로움이 점점 커졌어요.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매번 새로운 놀라움을 주는 이 나라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여동생 케이씨와 함께 한국을 더 많이 둘러볼 생각에 설레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강남에 있는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을 가기로 했어요. 도착해서 들어가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쭉 이어진 책장들에는 5만 권이 넘는 책과 잡지들이 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감탄하면서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살짝 울려 퍼졌어요. 케이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멋지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광경을 계속해서 눈에 담았어요. 그런데 책이나 공간 자체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도 도서관 전체에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저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케이씨, 근데 여기 있는 책들 아무도 고정 안 시켜놨네. 도난 걱정은 안 하나? 케이씨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래? 당연히 아니지. 왜 걱정해야 해? 저는 미국에서는 심지어 작은 도서관에서도 책들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사슬로 묶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케이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그런 문제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공공재산을 존중해. 도서관 책을 훔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 저는 놀랐어요. 여기서 느낀 신뢰와 공동체 의식은 제가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더 구경하다가 제 가방과 주머니를 자꾸 확인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케이씨가 그걸 보고 눈짓을 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있어도 돼,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아. 저는 미국에서 항상 소매치기 같은 걸 조심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은 가방을 무심하게 뒤에 메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거나 주머니에 대충 넣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도 도둑 맞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점점 긴장을 풀고 가방을 꽉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었어요. 심지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도 찍었어요. 도둑을 경계하지 않고 말이죠. 처음엔 좀 어색하고 과감한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게요. 저희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책도 둘러보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요.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데도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고 낙서도 없고 아무도 시설을 엉망으로 쓰지 않았어요. 나오는 길에 K씨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한국은 어때?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 모든 게 너무 잘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들 배려심이 넘쳐.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 K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좋아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여긴 내가 느껴보지 못한 안전함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 저도 동의했어요. 단 하루 만에 저는 공공의 신뢰와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체감했어요. 이 나라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K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오늘 겪은 일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고 저의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세계관은 이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주한 공항에 들어서니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꿈 같은 여행이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어린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줄이 빠르게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절한 항공사 직원에게 여권과 짐을 건네게 되었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제게 탑승권을 건네줬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즐겁게 타세요. 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어요. 비행기 탑승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항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면세점에서 고급 제품들을 구경하며 한국에서 맛볼 간식을 몇 개 골라서 샀어요. 커피 향이 솔솔 나는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 시켰어요. 한국의 유명한 커피 문화를 처음 맛본 순간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일정을 훑어봤어요. 고대 궁궐을 방문하고 북적이는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심지어 K-팝 댄스 수업까지 들을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대되는 건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어 여권과 탑승권을 들고 탑승줄에 섰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한 후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한국어 교재를 읽고 있는 걸 보고 궁금해서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1년째 공부 중이에요. 사실 일을 하러 서울로 이사가는 중이에요. 그녀와 비행 내내 대화를 나누며 서로 팁과 추천 장소를 공유했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와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몇 가지 가르쳐줬어요. 어느새 기장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알렸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서울의 빛나는 불빛이 보였어요. 마음속에 큰 기대감이 차올랐죠. 짐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새로 사귄 친구와는 입국 심사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입국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안도했어요. 짐을 찾는 동안 환전도 하고 현지에서 사용할 SIM 카드를 샀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조직되어 있어서 첫 방문자인 저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짐을 끌고 공항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서울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고 도시를 처음으로 구경할 생각에 가슴이 설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기차에 올라타자 드디어 한국에서의 모험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고층 아파트와 네온 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첫 끼니는 뭘 먹지? 지하철을 잘 탈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서울역에 가까워지자 짐을 챙기고 문 앞에 섰어요. 기차 문이 열리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구나 싶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뎠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요.